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이후 초인플레이션과 주식 붕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를 원격 조종하고 폭파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망했습니다. 197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대위까지 군복무를 한 토니 렌티니가 웨스트포인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웨스트포인트를 다녔을 때 생도들은 우리가 5만 달러짜리 교육을 받았는데 한 번에 5센트씩 엉덩이에 쑤셔 넣었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사관학교의 교육비용은 생도나 사관 후보생 한 명당 약 25만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투자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1802년 설립 이래로 그랜트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 장군인 맥아더, 패튼, 아놀드, 브래들리와 같은 유명 인사와 수많은 뛰어난 군사 정계 기업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교육에 대한 납세자 비용이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의 도덕적 전문적 나침반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이었으며 이는 공학이 전장에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군인은 요새, 다리 및 기타 인프라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하며 이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사관학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변모하여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비판적 인종이론 및 젠더 연구 같은 분야에서 전장과 무관한 과정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현재 다양성 및 포용성 연구 부전공을 제공합니다. 웨스트포인트는 현재 다양한 어피니티 클럽 중에서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생도를 위한 소위 스펙트럼 클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생도 명예 규정은 예전에는 명확했습니다. 생도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훔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 규정은 여전히 생도들이 관리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이제 전적으로 교육감의 관할입니다. 교육감은 명예 규정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열망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최근 웨스트포인트의 사명 선언문에서 학교의 의무, 명예, 조국 모토를 삭제했습니다. 각 생도 중대는 이제 소련의 정치위원을 연상시키는 생도 존경 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아카데미가 이제는 워크컬처에 절하도록 보장합니다. 입학과 진급은 이제 성적과 업적보다는 인종과 성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의 다양성 및 포용성 부서는 정치적 이유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년 다양성, 포용성 및 평등 기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사람들 중 누구도 DEI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생으로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25만 달러의 교육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저는 약물을 남용하는 생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만약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미군의 기관 장교를 육성하는 웨스트포인트가 이 지경에 처했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미국 붕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쟁 엔터프라이스의 설립자 겸 CEO인 리넷 쟁은 최근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며 대중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시작했다고 믿습니다라고 쟁은 키트컷 뉴스의 수석 앵커이자 편집장인 미셸 마코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차이, 더 많은 돈 인쇄,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냈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 짐승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되면 매우 분명해질 것입니다. 쟁에 따르면 경제는 잘 버텨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11월 5일 미국 대선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시경제 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우리를 봉건 시대로 되돌려 놓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약 14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인터뷰에서 쟁은
미국 도시 평균에서 소비자 달러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경제 데이터 차트를 인용했습니다. 그녀는 연준조차도 달러의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구매력은 화폐 단위로 얼마나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장은 미국이 2025년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대중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쟁은 2025년은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서 훨씬 더 시각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추적하고 전 세계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EV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중국은 원격으로 전기자동차를 폭파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한 달 전만 해도 완전히 미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온 폭로에 따르면 전체주의 정부가 폭발 장치로 사람들을 암살한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개인 장치를 폭파시키고 있으며 그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당신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싱크탱크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모두 안겨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최신 보고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베이징에 의해서 무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전략위험연구소 CSRI가 영국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의존도에 대한 경고 보고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EV는 지난 5년 동안 영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2019년에 중국산 EV의 영국 시장 점유율이 2%였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33.4%로 뛰어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셀룰러 사물 인터넷 모듈 SIM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중국산 EV에 내장된 이 장치는 개인 데이터를 베이징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영국 운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앞으로 영국에는 적대적인 정보와 사기꾼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은 모든 영국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데이터 수집 계획을 준수하고 EV의 잠재적 원격 제어, EV의 원격 종료, EV의 원격 폭발을 포함한 국가 안보 위험을 무시했습니다. CSRI 보고서는 이러한 SIM 모듈이 원격으로 차량의 모터를 끄거나 해커가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SIM에 폭발 물질을 싣고 나중에 원격으로 폭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지도자들에게 해외 모든 EV 공급업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기로 동의하도록 의무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영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이 영국 정부와 소스코드를 공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전 세계의 데이터 저장 센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영국이 전 세계의 데이터 저장 센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감한 운전자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서 수집 및 분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CSRI의 수석 정책 책임자 샘 굿맨은 텔레그래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대중은 중국 전기자동차의 SIM이 영국에 미치는 종속성, 중단 및 데이터 보안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EV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서 새 정부로부터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EV 공급망과 녹색 전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베이징의 괴롭힘과 협박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